안녕하세요. 전 청주 신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질문이 앞서 지금 네.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네, 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하시고 계신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신 거는 항공정비사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 곳에서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항공정비사로 근무했을 때는 항공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그다음에 무기류, 통신 부분도 추가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신 동기가 원래는 제가 이제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이 운동이 나이가 많이 되면 될수록 힘들겠다는 판단으로 고등학교 때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왜 분해조립 같은 장비나 뭐 여러 가지를 분해조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던 도중에 항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항공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공을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제 적성에도 맞았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취미나 뭐 특기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네. 그럼 기아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겪으셨나요? 저는 제가 만약에 더 먼저 항공정비사를 알았다면 이제 좋은 대학이나 그다음에 좋은 뭐 항공사나 뭐 이런 쪽으로 준비를 했겠는데, 제가 이게 방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직업반이라는, 그러니까 서울에는 위탁교육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 위탁교육을 통해서 전문학교를 알게 되고, 위탁교육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전문학교 대학 과정으로 입학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학점은행제도라는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 높은 학점을 취득을 하고요. 지금은 나이가 30이 넘으니 더 높은 학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력을 채워갔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해서 영어 점수를 채웠고요. 지금 만약에 이쪽에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영어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영어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항공 쪽에서 근무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하고요.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일찍 준비했다면 기계과나 전자과를 선택을 했을 텐데, 지금 이쪽은 항공정비과 쪽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계과, 전자과도 선택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왜냐면 기계과는 전체적인 기계들을 다루는 학과이기 때문에 항공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선택의 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전자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은 거의 전자장비로 모든 것이 교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모르고서 항공 정비를 하기는 이제는 어려워졌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준비하는 사람들 있으면 전자과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력은 전문학교에서 채웠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항공정비과로 했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다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 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항공 정비에 대해서 자격증을 쭉 얘기하면 이제 산업인력공단과 국토교통부로 나눠지거든요. 산업인력공단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항공정비사 면허, 예. 그다음 면허 이후에 일하는 거에 따라서 뭐 한정면허, 그다음 이제 기종면허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은 기능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기능사는 4개의 종류가 있고요. 기체, 기관, 장비, 전자가 있는데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건 기체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언급한 순서대로 기체, 기관, 장비, 전자 순서대로 취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전자가 가장 어렵고요.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첫 직장을 갖게 된 과정은 어떠셨나요? 부사관으로 계속 있는 거였어요. 네, 부사관으로 오랫동안 계속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뭐 계급에 맞춰서 뭐 준사관도 하고 싶었고, 만약에 그 과정은 저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공군에도 많이 떨어졌었고, 해군도 엄청 많이 떨어졌고, 해군은 2번 떨어졌고요, 육군은 2번 만에 붙었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막 부족하거나 또는 제가 뭐 노력을 안 했거나 가 아니었는데, 그때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제가 준비를 덜 했던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부사관이 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사관을 오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부사관을 전역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 우리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건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침 학교에 선생님이나 교수 자리가 빈다고 해서 제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선택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많은 후배들한테 제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고, 또는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서, 네, 많은 친구들이 지금 현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 그냥 저한테 굉장히 보람으로 남습니다. 네.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과정을 계속 겪으시는지? 이제 중복되는데, 저는 지금 부사관으로 헬기 정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네, 만약에 여기까지만 지금 현재가 제가 지내왔던 길이고요. 뭐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꿈이 더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가장 보람 있던 일은 무엇이었어요? 정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정비를 했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거나, 항공기가 뭐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해서 정상적인 비행을 했을 때, 그때가 보람이 있었고요. 교수로서는 졸업생들이 전문학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뭐랄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대학 학력 중에는 가장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학교에 와요. 그런 친구들이 자기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 대학 다니는 친구나 전문대학 다니는 친구들하고 경쟁했을 때 본인이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뭐 좋은 대학과 좋은 전문대학의 친구들하고 현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 일을 하면서 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바깥에서 정비를 하거나 요러면 조금,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요. 왜냐면 그 근처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런 부분을 견디기가 조금, 네, 제가 이제 추위는 그나마 잘 참는데 더위는 좀 못 참는 편이라 더운 부분이 좀 힘들었고요. 교수로서 어려웠던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항공 정비도 제 적성에 맞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 맞는 부분이라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을 특성을 살려서 다른 일을 하신다면 무슨 직업을?
제가 이런 교육기관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요. 네, 작은 학원이 됐던, 작은 전문학교가 됐던, 네, 이렇게 교육기관을 좀 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제 꿈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직업을 종사하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성격 같은 경우는 꼼꼼한 성격이어야 되고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야 돼요. 정비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능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많은 것을 좌우하는 게 영어 성적입니다. 사실은. 네, 물론 기본적으로 학력과 영어와 영어 성적과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오셔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영어 점수가 없으면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졸업생이나 재학생들 중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중에 기회가 굉장히 좋은데 영어 점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자격증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또는 이제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번 도전하면 되는데 영어는 꾸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를 좀 꾸준히 했으면 또는 젊으면 젊을수록 네,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어를 좀 네, 많이 하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 직업에서 능력이라고 하면 손재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역시 정비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교범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재주보다는 그 교범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차분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정비를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재주가 있다고 해서 조금 이런 것쯤은 이런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 순서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자기 전 잘 때도 영어를 틀어놓고 잔다거나 또는 라디오에서도 영어만 나오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영어만 듣는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어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었고요.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많은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사실 많이 밀려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로바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한다거나 또는 심한 비속어를 써서 상담해준다고 하더니 대답이 없네? 이렇게 반말을 한다거나 이러한 급한 성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급한 성격을 좀 줄이고 기다리는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만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면 항공정비사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이 바라보실 때 이 직업의 전망은 어때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도 원래는 없었죠.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하는 큰 대형 항공사 2개가 있었는데 새로운 항공사가 계속 추가로 생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대형 항공사에서도 항공기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항공기 대수에 대한 정비사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를 계속 개발하거나 그죠? 지금 아시다시피 KT1이나 TOC, 수리온 이런 항공기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항공기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항공 정비사는 계속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망이 어떠냐 그러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곳에서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표현하거나 또는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물론 저도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다 거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치면 거칠수록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왜냐면 제가 지나간 거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쉬운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를 올린다거나, 말은 제가 쉽게 하죠. 그런데 그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비를 이해하거나 배우기 위해서 책 한 권이나 문제집 하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좀 뭐랄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덤비고 나서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사관이 되고 싶어서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끈기 있게 오직하게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급하다는 성격, 요즘 친구들이 성격이 급하다는 게 한두 번 도전해가지고 떨어지면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되겠지 하고 그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교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또는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그런 친구들은 항상 끝에는 지금 항공사에 있고 좋은 항공사에서 일하고 가끔은 저한테 항공사 혜택이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약 올리기도 하고, 교수님 이런 거 없으시죠? 이런 거 약 올리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마 아까 그 전에 대한 끈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정비사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는 아니지만 분명히 항공정비사의 매력을 느끼고 항공정비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꼭 도전을 하시고요. 저도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항공정비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내가 항공정비사를 하고 싶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포기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정비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체가 모든 기능이 정상이어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조종사나 정비사나 항공 쪽은 시력에 관한 부분이, 그러니까 시력이 아니라 눈에 대한 기능이 정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색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항공 정비를 하고 싶어도 생명색약이신 분들은 조금 미안하지만 다른 분야로 또는 항공에도 생명색약이 필요 없는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무직이 있다고 해서 항공기를 못 보는 거 아니고 항공기를 볼 수 있고 가끔은 구경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꿈은 품 때 실제적으로 이제 정비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신체 정상적이면 되고 눈에 대한 기능이 정상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오시면 인터뷰나 뭐 필요하시면 간단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 다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는 걸로 저한테 오셔서 연락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